자, 11월 29일 동숭아트센터에서 막을 내린 조시고아에서 열연을 한 배우 이기복 배우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작품? 아, 제가 그쵸, 배우로서 느낀 점. 배우로서 느낀 점. 어땠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 한 의사는 네. 대의 명분을 위해서 네. 자기 아들 말하자면은 권력의 칼날에 내주고 그렇죠. 남의 아들 걷어서 키우고 이러는 역할이잖아요. 네. 소시민인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네. 좀 삶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기도 하고, 네. 많이 악조건 속에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영의 삶은 그래서 어떤 것인가, 네. 왜 이런 사람이 생겨나야 네.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았고, 그럼으로써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네. 이제 고아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까지 이제 주어지는 것 같은데. 가장 인상적인 연기 중에 하나는 이제 아기를 빼돌릴 때 도망갈 때는 걸음이 날래다가 네. 일로 와봐 돌아와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네. 팔다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관객에게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진지하게 그 동작을 해냈어요. 그게 좀 극이 굉장히 이게 천하영웅이라는 그 드라마 조시고아 원작 그 드라마로는 이렇게 굉장히 긴 내용인데 네. 그걸 짧게 보여주려다 보니까 압축하려다 보니까. 압축하려다 보니까 그런 정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포인트로 보여줄 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진중한 모습이나 일상적인 모습보다는 그렇게 포인트들을 좀 줘야지, 저 사람이 굉장히 노력하는 인물이구나, 네. 굉장히 평범한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과장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데 아주 절제가 잘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네. 이제 저로서는 좀 감사하게 많이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너무 우스꽝스럽진 않을까, 너무 과장되게 웃기려고 의도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했던 네. 우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잖아요, 사실은. 그 장면이. 사실은 그렇죠. 네.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졸이게 되는. 이 정룡이라는 인물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부인으로부터 뺏어서 네. 그러니까 부인이 아기를 안 주니까 네. 그러면 이 조시고아랑 나랑 그냥 삶을 마감하겠다. 네. 이거 일종의 심리학에서는 저 수동적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정령이 의도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도라 하면 어떤 의도를? 그러니까 부인이 아기를 안 주니까 말하자면은 예. 그렇게 원래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의도인 바꿔치기를 달성하려는 아. 수동적 공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는 진짜 죽으러 정말 가는 걸로. 담담하게 네. 어쩔 수 없이 내 아기와 아내를 한테 그걸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운명은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마지막은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공연 마지막 날이니까 스토리 약간 스포일러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네. 내년 연말에나 이제 재공연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정령이라는 인물은 한의사지만 그 말하자면 황실의 가족 또 국가의 원로 여러 사람들과 신의 우정 이런 거를 맺는 중심 인물로 기능을 합니다. 네. 이 작품을 하면서 신의 충절 우정에 대해서 새롭게 좀 느낀 점이 있습니까? 사람 본연 안에 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척박하게 살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도 관객이 보고서 뭔가 느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사람 안에 그런 신이나 어떤 의리나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객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터치를 받는다면 저로서는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멋진 얘기네요. 자, 현실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극단 해보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극단 목화에 이어서 유이하게 동인제로 운영되는 극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지 않나요?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선 단원들이 생각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원들이 늘어나면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밥값
그렇죠. 어디 지방 공연을 가더라도 이제 숙소비 이런 거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고민거리가 너무 많은데 네. 예, 물질적으로나 어떻게 생활적으로나 많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는 해야 할 것이 많구나. 네. 나아갈 일이 많구나라고 느끼고 그냥 조금 위로를 하자면은 어딜 가도 똑같은 세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저는. 어딜 가도 이 정도 고생 안 하고 살겠냐?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 세상 어딜 가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평화로운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는 이상향이죠. 네, 그렇죠.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딜 가도 이 정도 고통이나 어떤 일거리는 안고 살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걸 항상 이런 거를 위로받자는 건 아니지만 네. 최대한 기획팀이나 연출부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제공할 것이고 다행히 배우들이 단원들이 감사하게도 있어주는 게 저희 극단의 힘인 것 같아요. 배우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 고통도 좀 만만치 않잖아요. 수입이 뭐 그렇죠. 넉넉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극을 계속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그렇죠. 질문인데 젊었을 때 한번 이제 이 얘기를 털어놓음으로써 뭐랄까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인터뷰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부담스러운 질문 던졌습니다. 예. 가끔 이런 질문들이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연극 왜 해? 아니면은 기보가 너의 목표는 무엇이야? 그렇죠. 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 들어오면 매 순간 대답이 달라지긴 하는데 요즘 저로서는 세상에 저는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공헌감. 네, 어떤 네. 연극으로서 제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건축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은 뭐 호텔 매니저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면 할수록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야. 배우 이기복은 나이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는 배우다라는 얘기들을 평론가들이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굉장히 개성이 있어서 영상 매체 쪽에서도 이제 좀 제한이 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도 연극을 떠나지 않겠다. 아니면 연극에 중심을 두고 다른 활동을 하겠다. 영상 매체를 하게 될 기회가 온다면 그거를 뿌리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은 연극은 무대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고. 있는 네. 것이고 영상은 영상 나름대로 매력이 네. 있는 것인데 지금 저한테 주어진 것은 무대 연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무대 쪽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배우로서 네. 그렇게 한 길을 어떤 여는 것은 또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연기의 폭을 넓히고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네. 하는 건 필요하니까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좀 여유 있는, 그러니까 급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할 말 다 하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 평론가 분들의 얘기를 저 사실 처음 들어서 네.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평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쉴 거 다 쉬고도 네.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되게 이제 젊은 배우들은 거의 모든 갈등 관계나 인물 사이의 스토리 전개를 대사를 통해서 푸는데 지금 그 우리 이기복 배우는 동작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풀면서도 네. 그 단절이 없이 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대사보다 중요한 거는 그 행간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할 때는 그 말이 중심이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그 사이의 어떤 행동들이나 네. 어떤 당혹감이나 어떤 걸 참는 것들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네. 그 행동들이 더 위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무대니까 더 그렇고 네. 몸 전체를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영이라는 한 의사가 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마지막에 비밀을 밝혔을까요? 무사들도 있고 그런 데서 좀 없는 데서 밝혔으면 그거는 아마 조슈가 원작에서 굉장히 각색하신 선생님도 네. 그렇고 연출하신 연출님도 네. 그렇고
계속 그거에 대한 예. 정영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아니, 매번 왜-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길른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네. 어떤 연극적인 흐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던 부분도 있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다른 방향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네. 계속 인물에서 또 네네네. 뽑아낼 게 있다. 네. 도안고도 그렇고 네. 정영도 그렇고 얘기를 꺼내는 것, 그리고 고아가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아직도 스토리 전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네. 있습니다. 초야의 현인인 공손저구를 본인이 직접 이제 살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보여주는 아주 섬세한 동작을 통해서 이 정령의 갈등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바로 찌르지 않고 간을 보다가 말하자면 광기 어린 행동으로 이제 본인을 이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네.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 몽둥이로 막 칠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슬쩍 밀었다가 네네. 거기서 보여지는 어떤 그 주저주저하는 마음 이런 것도 아주 잘 표현이 됐어요. 섬세했어요. 네. 거기서도 정영의 그 얼마나 겁이 많고, 이 사람이 네. 그 소설에서 원작에서 얘기하자면은 닭도 잡지 못하는 어떤 그런 너무 평민 중에 네. 평민,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큰 사람을 앞에 놓고 몽둥이를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많지 않게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합니다. 작품이 오늘 이제 끝났는데 끝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네. 많구나, 멀구나, 계속 해결해야 나가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한 3주 거의 가까이 한 것 같은데 하루 지날 때마다 아직도 빈 틈이 있구나, 네. 아직도 빈 공간이 있구나, 아직도 기쁘게도 해야 할 일이 많구나. 다 못 채우고 네네네. 끝났구나. 네. 네. 아직도 보람찰 일이 더 남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전국의 연극영화과가 지금 뭐 70-80개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어쨌거나 연극 배우 하겠다고 이제 대학문을 두드리는 젊은 학생들이 참 많다는 건데 뭐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네, 그렇죠. 이제 갓 19, 20 요 학생들에게 연극영화과 지망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좀 남겨주세요. 요즘 굉장히 가면 갈수록 연극과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늘어나고 같아요. 있어요. 네. 이상하게도 연극은 가면 갈수록 배고프고 물질적으로 궁핍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연극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네. 있는 것이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해줘야 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된 입장으로서, 저도 겪었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하고 싶고 어떤 길을 찾는데 어떤 사명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 도전해라. 네. 네. 멈칫할 바에는 한 걸음 내딛는 게 네.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 다음 길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걸음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주저 하는데도 어차피 마음 고생하고 에너지가 드니까 네. 그 에너지를 차라리 전진하는 데 쓰는 게 낫다. 그럴 바엔 그냥 이런 얘기네요. 차라리 쉽게 생각하면 에라이 모르겠다라는 어떤 무모함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왜냐면 19, 20이고 제 나이도 그렇고 지금은 사실 전 무모함이 더 어울리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니까. 네, 네. 저는 마무리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혹시 중국 관객들이 와서 본 적 없습니까? 이 작품 중국 가서 공연하면 반응이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작년에 아마 누군가 보고 가셨던 것 같은데. 초연 때 소극장. 네, 소극장에서 네, 네. 아마 했을 때 보셨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관객들마저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어서 네. 어떨지 사실은 아직 감당이 안 되는. 왜냐하면은 뭐 정영 굉장히 그 중국인들이 인물부터 시작해서 작품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네. 그 정영이 맞느냐, 그 장희공주는 그게 옳은 행동이느냐라는 그런 데까지 아주 깊이 있게 네. 진입을 한 상태여서 어떨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무협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무예보다는 사실 무술이 가까운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훨씬 더 화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협 활극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는 어떨지 연구가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 배역뿐 아니라 작품 전체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깊게 했네요. 네.
단원들 전체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 역시 이런 공부와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극 조시고화에서 정령 역을 맡아 열연했던 배우 이기복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